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 오늘 장 역시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방송 시작 직전에 하락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관세 부과를 했고요. 중국도 지금 재차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글로벌 시장 일단 숨죽인 채 시장을 관망하면서도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은 일단 불확실성의 제거 측면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1차 선반영분이다. 한마디로 그동안에 낙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일 겁니다. 일단 거래소 쪽의 상승폭이 지금 훨씬 큽니다. 정유, 철강, 전기, 가스 업종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를 봐도 빨간불이 훨씬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실적 이슈로 하락했던 삼성전자 관련주들은 하루 만에 떨어진 만큼의 낙폭은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은 상황이 좀 다른데요. 코스닥 쪽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 시간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일 오름세를 보이는 폭도 적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그나마 좀 나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대북 관련 이슈로 묶여있는 종목들 일단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과의 회담이 그렇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강경파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이런 얘기들까지 전해지면서 일단은 대북 관련 이슈로 묶여있는 종목들은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시장의 큰 흐름으로 보자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고요. 또 북한과 한마디로 대북 관련 이슈들인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더 이상의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 시장에선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이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경유값, 휘발유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관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올 하반기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이겠지만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 공급 차질 문제로 기름값이 오를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며 또 알뜰주유소 등을 통한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성과에 대한 혹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환구15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북미 간 상호 불신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15는 사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체제 보장과 비핵화의 동시적 조치를 원하고 있다며 양측의 로드맵 분쟁 배후에는 심각한 상호 불신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경제 6개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제 6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별 구분 적용 요구가 수용된다면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이제는 OECD 국가 가운데 4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경제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에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했는지 조사에 나섭니다. 부당한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밝힌 겁니다. 현장 점검과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에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개정하고 비교 공시를 강화하고 또 이렇게 해서 금융회사들이 경쟁을 통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자, 이어서 시황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코스피가 지금 10포인트 정도 상승 흐름 여전히 이어갑니다. 거래소 쪽이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고요. 일단 2283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2300포인트까지 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268포인트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2290포인트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오히려 오후 들어서 오름세를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2시 조금 전부터 한 1시 50분
설정부터 지수가 조금씩 지금 빠지는 모습들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프 맨 끝쪽을 보시면 지금 낙폭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기관만 삽니다. 기관 지난주에도 지속적으로 사주더니 오늘도 삽니다. 637억 원.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 외국인 팝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 개인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오름세입니다. 삼성전자 2%, 1% 상승폭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올라갑니다. 셀트리온만 빠지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 어떨까요? 현대차도 오늘 올라갑니다. 현대차 11만 8,500원. 7년 만에 연저점 찍고 지금 다시 도는 상황입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포스코가 지금 2.88% 빠지면 30만 원도 위태한데 철강 관련 산업 같은 경우에는 EU 쪽에서 철강 관련해서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소폭 상승하고요. KB금융, LG화학도 오름세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두 종목 내리고요. 세 종목 올라가는데 삼성물산, 신한지주, 현대모비스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한국전력 빠지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9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코스닥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은 80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조금 전에 하락 반전했고요. 낙폭이 크진 않지만 2.25포인트 하락. 지금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일중그램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803포인트대부터 812까지 올라간 뒤에 다시 조금씩 내려오다가 마찬가지로 1시 한 40분, 50분경부터 지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비슷한 추세인데 코스닥은 결국에 하락 반전을 했고요. 수급 주체 변동이 생겼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개인이 사고요. 외국인 팝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 모두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사는데 기관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금융투자는 팔고 투신 연계금은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선별적 흐름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외하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2위, 3위, 5위 종목이고요. CJENM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거래 정지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합병 관련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 나노스, 그리고 포스코 캠텍은 올라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 빠지는데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미스터 선샤인 지금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세 종목,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셀트리온 모두 빠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부터 컴투스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휴젤만이 지금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느새 내려와서 1110원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원화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은 일단 제거가 됐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조금씩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네, 일단 미중 무역 분쟁, 일단 방아쇠는 당겨졌고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격화될 수 있을까? 격화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트럼프의 말, 그러니까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을 정도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선반영된 데 따른 좀 심리적 완화, 심리적 회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좀 안정을 찾고 반등 시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의 반등이 지금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이 낙폭이 워낙에 과했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오면서 2,300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시장의 관건은 이제 2, 4분기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 좀 부진했기 때문에 좀 탄력은 좀 제한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지만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둔화될 수 있고 실적을 확인하면서 움직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2,300포인트 회복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워낙 딥밸류 구간이고 언더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2300포인트를 넘어서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등락 폭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2300, 2400을 갈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변동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겠고 업종이나 종목 흐름에 있어서도 다 같이 오르는 흐름보다는 낙폭 과대주 중에서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종목들 중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이 좀 받으면서 코스피 반등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버티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점 분할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반등폭이 클 때, 반등세가 강하게 나올 때 따라가는 흐름보다는 좀 등락을 보일 때, 변동성이 커질 때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전략은 아마 당분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시장이 확산되기보다는 일부 종목, 일부 업종으로 슬림화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 4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IT 하드웨어, IT 가전, 반도체,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기에는 다소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생각이고요.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탄력 상승폭은 반등폭은 좀 결정되겠지만 2, 4분기 실적 시즌이 맞닿아 있다는 측면에서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코스피 반등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이 여전히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금요일 지나고 월요일날 얘기하자 했는데 한두 얘기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한반도 정세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세 번째 방북이라고 들었고요. 1박 2일 일정은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그 성과가 좋진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는 게 미국 쪽도 의회에서도 지금 반발이 좀 심한 것 같고요. 네. 황구시 뭐야 당연히 자기들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비핵화 관련해서 이 얘기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회담 관련해서 소장님은? 네. 트럼프는 다를 것처럼 얘기했죠. 예.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 그 기득권 중에서는 특히 워싱턴의 그 미국 정계의 이른바 정치 엘리트들 그쪽을 갖다가 그렇게 싸잡아 비난을 하고 했고 예. 지금까지 또 한 1년 남짓, 1년 반 가까이 취임 이후 해온 행태를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역사적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실제 생활 가운데 이렇게 경험했던 미국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느낌은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렇게 외통수로 몰리는 느낌입니다. 아, 계속해서요? 예. 우선 이 기사가 굉장히 재밌죠.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예. 뉴욕타임스 기사인데 보시면은 결국 화면을 한번 띄워주신다면, 네. 여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예. 넘버 2죠. 그쵸. 북한에. 자, 사람 좋아 보입니다. CIA 국장 출신답지 않게 늘 웃는 낯이고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체구도. 예. 원래 원래 덩치 저렇게 큰 사람 중에 성격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있죠. 예. gangster like, 강도적인 행태다. 이렇게 예. 나왔죠.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 보고 강도라면 전 세계가 강도다. 똑같이 UN 제재 결의에 따라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을 지난주에도
진전 없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달았던데 그대로 뭐 제목도 안 고치고 보내도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뭐 예.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협상이 뭐 진전이 있었다, 뭐 생산적이었다. 볼턴 때문이라도 말은 그렇게 해야겠죠.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네, 그 강경파들을 갖다가 입장을 갖다가 잠재우면서 예. 이렇게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했는데 심지어 한 2주, 2, 3주 됐죠,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집회에서 막 자기 자랑을 하면서 지금 벌써 전쟁 참전했던 6.25 때 참전했던 그 유해 예. 한 200구 벌써 되었다라는 시제를 갖다 쓰면서까지 했는데 문제는 미국이 그 유해를 갖다가 안치해서 좀 보내달라고 보낸 그 한 100개 정도 되는 관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안 맞나요? 뭐 어디 그 유해를 갖다가 어디 보관하고 있었겠습니까? 있을 만한데 이제 찾아야겠죠. 그렇죠.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제가 버벅거리는가 하면요. 6월 10일 싱가포르 회담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뭐 한다 만다 변덕도 많았고 예. 우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 실장이 미국 백악관 방문했을 때 북한에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했을 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말 끊어가면서 그럼 오케이 하자 정상회담 하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우선 너무 급하게 지은 밥 자꾸 뚜껑 열어보면서 이런 밥은 설익죠. 그렇죠. 또 너무 급하게 먹는 밥 우리가 체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갈 길이 참 먼 거예요. 먼 거고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관련한 기사는 이렇게 전후 흐름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북한입니다. 북한. 지금까지 이런 방식의 어떤 나름의 외교 전략 전술로 버텨온 북한이고 거기에다가 달고 다른 북한에다가 지금은 또 핵도 있어요. 좀 이제는 협상을 위한 협상이 되겠죠. 종전선언을 갖다 자꾸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마 어떤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고 국제적인 무슨 뭐 꼭 지켜야 되는 법이라든지 이런 건 알겠지만 국제법도 뭐 위반되는 게 다반사인데 예. 그래도 설마 종전선언까지 해놓고 나서 여전히 어떤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다시 가동될까에 대한 어떤 북한의 두려움이죠. 그렇게 했고 미국도 호락호락하게 그게 그러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갈 길이 먼 거죠. 결국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에 3차 방북 그 결과를 어떻게 시장이 해석하는가 세상이 보는가는 지금 경협주 대북 관련주 많이 내리더라고요. 예, 이쪽을 보면은 시장의 평가는 우리가 확연하게 계량적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도 팽팽한 이유가 이 대북 제재를 먼저 빼달라. 약간 북한 쪽은 이런 뉘앙스인 것 같고요. 네. 폼페이오 장관은 여기까지 우리가 양보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너희들 포기할 거 포기해야지 우리가 해준다.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 기조가 계속해서 팽팽하게 맞설 수도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 비핵화가 앞당겨지고 종전선언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이건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죠. 예, 뭐 그렇게 되려고 흘러가는 장은 아닌 것 같다. 전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북한 비핵화의 종전선언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우문일 것 같긴 한데 우리 정부가 좀 나서서 뭘 더 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잖아요. 예, 근데 딱히 떠오르는 건 없죠. 예.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 물론 주요한 당사국이긴 합니다만 미국과 북한이 결국 저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예. 예, 그래요. 정덕 앵커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우문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 사안이 그렇다 보니까 묻기도 민망하시잖아요. 민망해요. 예, 이게 저는 여쭤봐야 되는 문제인데. 대답하기도 민망해요. 그렇죠. 이거는 뭐 통일부 쪽에서 지속적으로 뭐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언론 브리핑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북한이 들고.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예. 어떤 비핵화 의지를 내비쳐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 네. 정부에서 조금 더 나서서 중개자 역할을 예. 할 텐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관세 얘기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계속. 일단은 이게 부과가 되면 네.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도 많았는데 부과가 되면 메가톤급 파장일 것이다 그랬는데 네.
1시 1분경에 발효가 됐는데 그렇게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올라갔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갈 경우에는 네. 뭐 공황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제일 맞을까요, 소장님? 그러니까요. 지난 금요일 날 참 시장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장 격언이라는 것이 예. 그저 생긴 건 아니다 하는 예. 거야. 예. 이른바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듯이 루머에 팔고 뉴스에 샀습니다. 그죠? 그만큼 시장의 어떤 선반영이라는 게 컸고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그거죠. 그 이후에 중국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되기에는 그리고 특히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가운데 이제 500억 불 중에 340억 불 인자 시작한 거고 예. 160억 불 이제 이달 내로 나머지 정해서 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2천억 불에다가 뭐 3천억까지 더하면 5천억 불. 예. 즉 중국이 미국에다 내다 팔 수 있는 모든 합쳐도 안 되는 거기에 다 때리겠다는 얘기죠. 예. 그쯤 되니까 아닌 말로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 트럼프. 차라리 500억 달러에 추가 500억 달러를 더 때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시장 입장에서 저 양반 싶은 거예요. 또 때릴 수도 있겠다. 네, 또 예. 때릴 수 있겠다 싶은데 여다 대놓고 2천억 넘어서 5천억까지 하니까 쟤 이제 장난이구나. 뭐 장난이구나까지는 아니지만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떨어진다.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계속해서 하는 이 저울질 쉽게 표현해서 쇼냐 진정한 패권 다툼이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쇼로 가는 거 아니냐.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자꾸 이 얘기를 요즘도 하고 있죠. 예. 이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에피소드가 너희들은 볼펜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면서 어떻게 볼펜 심을 갖다 못 만드냐. 리커창 총리의 그 질타. 예.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그 얘기인데 여기서 결국 이거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화면이죠. 예. 이 왼쪽 오른쪽 쭉 한번 읽어만 보신다면 전부 뭐 에너지, 고급, 차세대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바이오. 이제 저임금 노동력 즉 노동 집약적인 그런 어떤 산업 구조를 확 바꾸겠다는 그걸 갖다가 확 바꾸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중국의 특징이 그거죠. 우리 또 중국 전문가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상당히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가 시진핑 스타일이 패를 감추지 않는다. 패를 자꾸 노출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 고스톱으로 치면 화토장 돌려놓고 치는 건데요. 이마에 붙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우리는 중국몽을 얘기하고 1대1로를 얘기하고 아프리카 외교 자원 한다고 하면서 쭉 돈 뿌리면서 내 뒤로 줄 서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대놓고 내가 다음 저 큰형님 밀어내고 내가 저기 올라가겠다 하는 걸때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결국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아니면 글로벌 소위 말하는 과거 우리의 패러다임이었던 세계화, 하나의 정부 뭐 이런 것 갖다가 추진해왔던 이른바 지구촌의 그 노출되지 않고 있는 그 글로벌 엘리트들이 원했던 그 생각하고 있는 구도에 반하는 거니까 이거는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재료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뭐죠? 예, 계속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네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이 흐름은 뭐 일일이 눈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느끼시겠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계속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만큼 우리 중간에 끼어있는 한국에서는 어렵다 하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는 보고 있는데 이런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처럼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난 5일날 있었던 몬태나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수시로 이런 집회에 가죠. 예. 자기 지지층들만 이렇게 모아서 하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 특히 이 백인 노동자층들의 이 트럼프를 대하고 바라보는 모습에서는 엄청나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 사람들은 실제 어떻게 보면은 실업급여 수당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생활하다가 최근 들어 취업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일자리 계속 좋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도 들어가 보니까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jobs 해갖고 일자리
참 그것만 강조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지표가 저런 식으로 나오고 가는 데마다 자기 지지층만 모아서 저렇게 열광적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저것이 한 절반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할 수 있겠다. 뭐 계속 밀어붙이겠죠. 그러면 이게 네. 뭐 저희가 맨날 얘기했던 게 중간선거 전까지는 이렇게 지지층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죠. 네. 계속해서 공고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다. 트럼프도 몰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관세 부과되고 한 번 더 이야기하자 그랬잖아요. 네. 상황이 별로 달라진 건 없나요? 상황이 예. 일단은 약간 희망적인 기사 하나는 예. 홍콩의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죠. 거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환영 매체라고 하니까 그거죠. 특히 두 군데 인민일보하고 한국시보겠는데 예. 너무 트럼프 정부를 갖다가 자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삼가라 하는 이런 어떤 지침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서로 이제 불필요한 어떤 이 말장난으로 상대를 자극하고 싶지는 않다 하는 얘기고 중국의 메시지는 계속 그거잖아요. 우리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꾸 때리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좋을 것은 없다. 너희도 우리도 서로 안 좋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오늘은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이거는 지금 자본시장연구원에 계시다가 금융연수원 가신 주현수 박사님 자료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요.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접하는 이 보고 자료 중에 이런 것들이 트럼프를 자극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트레이드 무역 수지 적자 흑자예요. 예. 자,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빌리언이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2천억, 4천억, 마이너스 2천억, 4천억 이렇게 되는데 예. 독일 같은 경우에 이 보라색이 미국이 수입하는 규모, 초록색은 미국이 수출하는 규모. 그 위에 또 색깔이 다른 것들은 서비스 측면에서 저 경상수지냐 서비스 수지냐 이런 차원이죠. 예. 자, 유로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고 자, 결국 차이나입니다. 차이나가 보니까 중국은 이 녹색 규모 정도 불과해요. 제조업 쪽으로 보신다면은 반면에 이만큼을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뭐 3,700억 몇백억 달러, 뭐 4천억 달러 육박하는 일본 생각보다 미미하고 이런 상황이죠. 이런 통계들이 왔을 때, 야,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적자가 쌓여야 되지? 거기다가 이런 통계도 만약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거는 결국 에브리지 평균 관세입니다. 모든 제품에 대해서 평균인데 미국이 한 2% 근방이에요. 사실 EU도 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 좀 높죠. 중국이 좀 높고 뭐 멕시코도 좀 높고 이런 상황이고 제일 높기는 지금 브라질로 나오네요. 그다음 우리 한국 꽤 높네요, 우리도. 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사실 관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여기서 2%대 관세가 10%도 아니고 20%, 25%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요. 자, 이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 쓰는 표현으로 뭐죠? 왜 이것이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지? 기울어져 왜 기울어져 있지? 이런 소리를 또 하고 싶겠죠. 다음 주에 잡혀 있죠. 나토 정상회담. 뭐 이런 그래프도, 이런 보고서도 다 접했을 거 아닌가요? 그쵸. 지금 이 그래프의 의미는 조금 옅은 색은 2014년 그리고 좀 짙은 색은 2017년 각국의 GDP 대비 나토에 지출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 군사 비용 비율이에요. 자, 지금 미국이 이만큼이에요. 한 3.5에서 4% 사이 이 정도만큼 미국이 부담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하고 GDP 대비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리스, 영국인데 그리스는 뭐 워낙에 GDP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했죠. 자, 이쯤 되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독일 아니겠어요? 독일 어딘가 싶어서 제가 한번 뒤져봅니다. 뒤져보니까 독일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 나토는 한 2% 정도, GDP 한 2% 정도는 분담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들 거기에 못 미치는 중이죠. 이러니까 그거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맨날 트럼프 대통령을 욕만 하다가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아니면 회의 장소에서 저런 식의 보고를 하는 소위 좀 매파들의 참모들의 어떤 보도를 접하면은 야, 우리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하게든 나올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너무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도 우리가
봤다시피 모든 걸 갖다가 너무 급하게 서둘러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은 실무진들이 해야 되는데 이 소화가 될까 싶어요. 그쵸. 너무 이렇게 전선을 확대한다는 느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시간이 조금 빠듯하긴 하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점검을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 해소가 그렇게 큰 것이냐라고 할 정도로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금요일 아침에 던지신 분들이 많다라는 인터넷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후장에 확 튀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향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의 영향을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 부분인데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아직까지 본질적으로 변한 건 없고 예. 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본질적인 어떤 자세, 태도의 변화가 관찰되기 전까지는 증시에서는 기술적 반등, 환율에서는 어떤 기술적 하락 조정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환율만 보시더라도 이래요. 네네. 달러 환율은 일단 이 추세선만큼 왔고요. 좀 급하게 왔었고요. 자, 지금 이제 밀리는 중입니다. 러플리 한 이 정도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일목균형표상의 한 기준선까지. 이게 그렇다면 이게 1,100원 살짝 하회할 수도 있습니다. 한 1,095원 어라운드 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중국 위안화도 잠시 잠잠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코스피가 올라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 이 251선의 붕괴는 컸고요. 그래서 그 여파가 컸고 이 251선 지지하면서 이렇게 쌓였던 롱 포지션들이 다 청산되는 과정이었고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우리 개인들이 여기서 소위 말해서 털렸다는 표현을 쓰죠. 신용거래 이런 것들은 이런 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 이 이격도가 너무 큽니다. 즉 너무 많이 빠지고 충분히 반영했어요. 저는 뭐 228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2250대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오버슈팅의 반대 개념으로서 언더슈팅까지도 왔던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시장의 속성상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만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당분간은 이렇게 짚어가시죠. 이번 낙폭에 대해서 반등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처음에 짚힌 건 2330대입니다. 2330에서 40라운드. 조금 더 가면 2360에서 70 정도. 여기서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게 꿋꿋하게 우하향 급하게 내려오는 21선이죠. 이 5일선하고 21선이 부딪혔을 때 그 이후에 시장이 힘있게 올라간다면은 이 반등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21선 부딪히자마자 이렇게 밀리는 장이 나온다면은 의외로 기술적 반등은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봅니다. 아직은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 왜? 모든 이평선이 지금 현재는 역배열이거든요. 이 장은 지금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을 갖다 다시 강세장으로 돌리는 데는 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번 반등, 일단 오늘 보니까 17%, 18% 이상은 못 가네요, 코스피가. 예, 그런 정도에서 이 시장의 성격은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반등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은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새로운 재료들이 많이 노출이 될 겁니다. 시장 자체가 급변하는 시장이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시장 얘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